굉장히 멋있습니다. 2학년, 3학년도 훌륭하고 1학년 좋아해요. 여러분, 목사님 요즘에 요리에 빠져 있어요. 요리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한식을 만든다고 하면 뭐 찌개, 국 뭐 이런 거 있겠고요. 뭐 부침개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뭐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뭐 파스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초콜릿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목사님이 요즘에 특별히 빠져 있는 요리는 이거 어느 나라 국기잖아요? 이거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 이탈리아 하면 딱 떠오르는 음식 뭐예요? 피자. 들어보세요. 이탈리아 하면 피자잖아. 그렇지?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이탈리아 하면 피자인데 우리가 평소에 먹는 대부분의 피자는 사실은 이탈리아식이 아니고 미국식이에요. 미국은 이 피자 도우에다가 할 수 있는 대로 뭘 많이 올려. 그치? 파인애플 올려, 뭐 감자 올려, 고기 올려, 새우 올려, 옥수수 콘 올려, 뭐 할 수 있는 대로 엄청나게 많이 올려서 이 칼로리 엄청 높게 해갖고 이게 막 먹는단 말이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갖고? 제가 이탈리아를 갔다 왔거든요. 그 자랑하고 싶었던 거잖아. 이탈리아 갔는데 뭐? 맛이 똑같아요. 맛이 똑같아. 에이, 아니야. 왜냐면 목사님이 맨날 이 미국식 피자만 먹다가 내가 이탈리아식 피자를 먹고 싶은데 갈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한번 내가 직접 만들어볼까? 하면서 목사님이 직접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첫 번째로 밀가루를 준비해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밀가루 몇 그램? 500g. 다시 이게 중요해요. 수치가 중요합니다. 밀가루 몇 그램? 500g. 우리 선생님들 밀가루 몇 그램? 500g.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밀가루 500g에 물을 섞어야 돼요. 반죽하려면 물을 섞어야 돼요. 물이 얼마나 들어가냐면 물이 몇 그램? 500g. 물이 몇 그램? 500g. 더하면 벌써 몇백 그램이야. 1000g. 1000g이면 그렇지 1kg. 자, 보세요 여러분. 벌써 500g 반죽과 500g의 물이 만나서 1kg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꼭 외우진 않아도 되지만 폴리시 반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전 반죽할 때 이 정도 들어가고 나중에 두 번째 반죽을 할 때는 밀가루가 500g 더 들어가요. 그리고 물은 200g이 더 들어가요. 그러면은 1. 몇 킬로그램이에요? 1.7kg. 1700g이 벌써 모였어? 근데 여기에다가 소금도 넣고 올리브유도 조금 섞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여기에 빵을 만들 때 꼭 들어가야 되는 재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트, 누룩. 맞아요. 이스트가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아까 솜씨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이스트는 몇 그램? 와, 밀가루 몇 그램 들어갔어? 처음에 500 넣고 목사님 나중에 또 얼마큼 넣는다 그랬어? 500 더 넣는다 그랬어. 물 얼마큼 들어갔어? 물 500g 들어가고 나중에 200g 들어갔어. 그러니까 1.7kg이 밀가루와 물인데 누룩은 얼마큼 들어간대? 1g이면 목사님이 해보니까 어떤 정도냐면요. 이스트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모를 수 있으니까 이스트가 뭐 이렇게 이제 뭐 다양하게 팔 수 있는데 이스트는 보통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 쓸 때는 드라이 이스트라 그래갖고 이제 가루처럼 소금이나 설탕처럼 가루처럼 돼 있어요. 1g을 넣으려면 어느 정도냐면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한 움큼까지도 아니야. 한 움큼까지도 아니야. 한 개미 정도? 한 꼬집? 한 움큼 아니고 한 꼬집? 해갖고 이 정도. 밀가루, 물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이스트는 얼마큼 넣었어? 와, 이렇게도 목사님 반죽을 했더니 목사님 너무 아쉬운 거는 이스트의 역할이 뭐냐면 이 누룩의 역할이 뭐냐면 빵을 부풀게 하는 거야. 1g밖에 안 넣었는데 빵이 거의 2배로 부풀었어. 목사님이 그거를 못 보여줘서 너무 아니, 왜냐면 그 영상이나 사진을 너무 긴 시간 동안 찍을 수가 없어갖고 찍지 못했는데 반죽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반죽을 하니까 이렇게 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목사님이 처음에는 조그맣게 반죽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얘가 뚱뚱해지더니 이게 2배로 된 거야. 그래서 이 반죽 하나가 피자를 만들 수 있는 피자 도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 피자를 도우를 목사님들 이렇게 폈지. 어떻게 폈는지 이번에 영상으로 보여줄 거야. 영상 오늘은 목사님 요리 교실. 자, 틀어주세요. 목사님 집 되게 평이로워. 자, 보세요. 여기 잘 보면 얘들 봐봐. 이게 공기방울 보이지? 네. 이스트가 발효시키면서 막 공기방울을 막 만들어내. 네. 이 공기방울 막 보이지? 공기방울 막 보이지? 네. 와, 공기방울. 저는 나중에 목사님 손이에요. 맞아요. 빵도 좀 났지? 빵도 아직은 좀 미숙하기 때문에 빵도 났고 더 막 자신 있게 막 넓히고 싶은데 집에 밀가루 튈까봐 그렇게 용기 있게는 못하고 소심하게 이렇게 넓혀갖고 맞아요. 엄마들한테 혼나요. 이게 또 빵꾸 났어. 빵꾸 채우고 이렇게 반죽을 해갖고 처음에는 토마토 소스 바르고 그 다음에 치즈 올리고 그 다음에 뭐 바질리 얹으면 어떤 피자가 되냐면 요거 목사님. 마르게리타 피자 되고 그 다음에 루꼴라 올린 다음에 생모짜렐라 올리고 올리브유 뿌리면은 이게 루꼴라 피자. 이게 이탈리아식 피자예요, 여러분. 화덕 피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오늘 왜 계속 요리 얘기하고 밀가루 보여주냐면 아까 목사님이 피자를 만들 때 뭐가 조금 들어갔어요? 이스트, 우리말로 누르. 이게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어? 빵을 부풀게 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해서 말해줘야 얘네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이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3반에 넣으니 전체가 부풀게 되었다. 목사님은 남자인데 어떤 여자가 아니면 어떤 남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밀가루에 섞었더니 그 밀가루 반죽이 어떻게 됐대요?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 하나는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노란색 글씨가 포인트예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근데 목사님이 사실은 여러분한테 간단하고 명쾌하게 이거를 기억시키고 싶어서 짧은 문장으로 가지고 왔는데 솔직히 목사님이 더 말하고 싶은 문장은 뭐냐면 이 사이에 살짝 뭘 넣고 싶은데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처음엔 작아 보이지만 점점 자라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 한다고? 처음엔 작아 보이지만 점점 누룩 한 꼬집. 너무 적은 양인데 이 누룩으로 인해서 밀가루가 부풀게 되고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린 시절이 있었죠? 그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이 어땠겠어요? 작았어. 근데 지금 벌써 어떻게 됐어? 많이 커졌어. 똑같은 예시로 예수님이 한 가지 예를 더 들죠. 한 번 더 빨간색 글씨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며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뭐랑 비교해 주셨어? 누룩. 두 번째도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밭에 가지고 가서 뿌린 겨자씨 같다. 그 씨가 자라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들어.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대? 하나님 나라는 뭐? 씨 같대. 하나님 나라는 씨 같아. 근데 씨는 땅에 심겨지기 전에는 너무나 작아. 하지만 땅에 심겨진 다음에 이 씨가 어떻게 돼? 커지면서 나중에 뭐가 돼? 나무가 돼. 씨가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작아 보이지만 점점 성장하고 자란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의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예본이들도 자랐죠, 어머니들? 우리 예본이들 어릴 때 사진과 지금 자란 사진을 한번 보내주세요 해갖고 우리 예본이들 엄마들 중에 거의 20명이 보내줬어요. 우리 예본이들도 어떻게 자랐는지 볼까? 누구게?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 아니고. 자, 정답은 시윤이. 자, 자기도 몰랐어. 깜짝 놀랐어. 나야? 왜냐면 내가 목사님 일부러 엄마가 여러 장 사진 보내줬지만 제일 비슷한 걸로 고른 거거든요. 눈웃음이 똑같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누구? 이름 몰라도 이 친구다 한번 해보세요. 이 친구다. 야, 너네는 하나도 못 맞추는구나. 누구냐면 여름이었어요. 여름이. 자, 계속 문제 나갑니다. 자, 너무 명확하지. 자, 다현이었습니다. 다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너무 똑같잖아. 누구예요? 서화였습니다. 서화예요. 또 누굽니까? 바로 찾았어요? 다엘이라고? 자, 정답은 지안이었습니다. 지안이. 자, 그 다음 문제 누굽니까? 너무 똑같잖아. 지금 얼굴이랑 거의 지금 사진이라고 해도 믿겠잖아. 정답은 하준이었습니다. 하준이. 자, 그랬어요. 여기 하준이에요. 자, 본인도 몰랐어.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에요. 굉장히 기분 좋은 날. 낙엽 밟고 바사삭 거리는 기분 너무 좋아갖고 웃고 있는데, 자, 누굽니까? 연이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윤호승이요. 어쩔 거야. 나중에 좋아하는 여자애 생기면 이런 눈으로 쳐다볼 거 아니야. 엄마한테는 뭐 이러면서. 자, 누구야? 정답은 현진이었습니다. 너무 귀여워. 눈웃음이 아주 100만 불짜리입니다. 또 누구야? 바로 정답이 나오네요. 똑같죠 지금. 태호였습니다. 태호. 그 다음 문제 누구? 벌써 같은 반 친구들은 아주 잘 찾네요. 자, 이든이. 요즘에 이든이가 축구 시합도 많이 나가고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얼굴이 많이 탔어요. 자, 이든이. 그 다음에 누굽니까? 딱 보니까 누군지 딱 나오네. 자, 시아였습니다. 시아. 자, 그 다음에 누구야? 지난주에 찍은 거 아닌가요? 자, 바로 정답은 우리 가을이었습니다. 근데 애기인데 소년의 지금 이미지가 좀 나고 있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좀 있으면 여자애들이 따라다니겠는데 이제 큰일 났네. 자, 누구야? 안 봐도 그냥 누군지 딱 나오죠. 자, 세연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요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 얼굴 많이 가려졌어요. 정답은 한솔이었습니다. 한솔이. 자, 그럼 문제. 정답은 시연이었습니다. 시연이. 자, 그 다음 문제. 이것도 거의 한 달 전에 찍은 거 아닌가요? 한 달 전에? 정답은 장윤호 윤호. 자, 그 다음 문제. 이것도 바로 나오죠. 자, 정답은 예승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요 사진도 너무너무 정답이 너무너무 쉽게 나오죠. 우리 시온이었습니다. 시온이.
맞죠? 은수였습니다. 아니 이거 뭐냐고 이거 화보 찍으셨어요? 화보 찍으셨어요? 여기 자 저기 뒤에 은수 아버지 어디 계세요? 은수 아버지 뒤에 계시는데 이거 은수야 이거 부산이니 부산? 부산이지 딱 보니까 목사님이 은수네 아빠한테 되게 자주 물어봐요. 은수는 근데 누굴 닮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빠와 엄마를 안 닮고 은수가 말해주기를 할머니 외할머니 친할머니 외할머니 닮았는데 외할머니가 아주 끼가 많으시네. 맞아. 자 집중해보세요. 이제 목사님이 왜 지금까지 여러 명의 친구들의 첫 번째 사진은 어떤 사진이었어? 저는 없죠. 어렸을 엄마가 왜 아침에 보내주셨는데 엄마 아침에 보내줬는데 목사님이 아침에 받아갖고 못 넣었네요. 미안해요. 다음 주에 넣어줄게요. 자, 첫 번째 사진은 주로 목사님이 어떤 사진이었어요, 얘들아? 박수 3번 시작. 그리고 다시 쭉. 첫 번째 사진은 어떤 사진들이었어? 우리의 어릴 때 보통 엄마들이 3살 때 사진 많이 보내주셨어. 그리고 지금 사진은 주로 여러분이 몇 살이에요? 8살, 9살, 10살. 보세요. 여러분의 5년 전, 6년 전, 7년 전 모습이었어. 여러분은 5년, 6년, 7년 동안 뭐 했어요? 컸어요? 자랐어요.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작은 누룩과 같고 여러분은 작은 씨앗과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멋지게 성장시키실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도 초등학교 1학년 때가 있었죠. 초등학교 2학년 때가 있었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목사님은 어릴 때 엄청나게 말을 잘 듣는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개구쟁이였을 것 같아요? 알고 있었구나. 목사님 엄청 개구쟁이였어요.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났어.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혼나고 학원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혼나고 심지어 교회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혼나고 그래서 어른들이 목사님이 어릴 때 자꾸 혼내니까 목사님은 어릴 때 나는 좀 문제가 있는 아이인가 보다. 나 왜 이렇게 많이 혼나지? 나 왜 이렇게 조용히 하고 싶은데 조용히가 안 되지? 나 집중하고 싶은데 왜 집중이 안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번 주에 목사님이 주중에 일하는 곳에서 목사님 이번 주에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공사 현장에 많이 일하러 오시는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그 한 분 한 분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혹시 그 터널 무너진 거 터널 무너진 거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셨는데 봐봐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한 달도 안 된 두 달이라 그랬구나. 2달 전에 쌍둥이를 낳으셨대. 아내가.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 목사님이 그 공사 현장에서 만나시는 분들을 반장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반장님 애기 낳으셨죠?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을 붙잡고 일은 안 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어제도 거의 밤 새고 왔어요. 다음 달부터는 반도체 공장으로 일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아내 혼자 육아를 해야 돼서 너무 걱정이에요 하면서 본인 마음속에 있는 힘든 이야기들을 막 하시는. 또 다른 반장님을 만나서는 반장님 3월 첫째 주에 여행 갔다 오셨잖아요. 좋으셨어요? 그랬더니 반장님이 라오스를 다녀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그래도 내가 어릴 때는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났지만
주일날 만나는 우리 예본이들 앞에서는 목사님으로, 또 주중에 일하면서는 수많은 예수님 믿지 않는 어른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아, 하나님이 목사님 어릴 때는 되게 씨앗과 같아서 이게 무슨 씨인지 색깔도 이상하고 모양도 이상하고, 그래서 어른들은 이건 좀 이상한 씨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목사님이 커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성장시키시고 자라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래서 우리 예본이들 이렇게 다 모여보면 우리 예본이들 똑같이 1학년인 것 같고 똑같이 2학년인 것 같고 똑같이 3학년인 것 같지만 다 어때요? 다 달라. 다 달라. 어떤 씨앗인지 몰라. 크면 어떻게 되겠어? 5년 전에 저런 모습이었는데 5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겠어? 커요.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30년 후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2부 순서 시간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나, 지금은 씨앗과 같지만 30년 뒤에 나를, 우리 엄마 아빠 나이가 되게 하셨을 때 나를 멋지게 사용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상상하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류상우, 목사님이 막 써본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쓰라는 거예요. 이름 류상우, 나, 그치? 류상우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사님 마음대로 그냥 썼어요. 선소방관으로서, 이게 잠깐만, 선생님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쓴다는 내가 왜 소방관으로 썼지? 소방관이 되어서 소방 규칙에 대해 아이들을 잘 가르칠 건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되고 싶은 일을 한번 써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고백하고 약속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손